저는 오늘 나는 왜 광고인이 되었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주제가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엄청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보다는 어떻게 광고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오래됐지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꿈도 많은 반면에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진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도 쉽지 않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로 고민은 나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그 나에 대한 고민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잘하는 일,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28살이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1월에 입사를 했는데 신입치고는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도 한 번에 수능을 봐서 간 게 아니라 재수를 하기도 했고 특별하다 화려한 스펙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정말 평범한 제가 20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 텐데요. 제 이름은 이상화고요. 지금 현재 한 8개월 차 국내 브랜드 담당 AE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특징은 아직 실수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갈 길이 먼 AE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동안 이 일을 해보면서 AE가 뭘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획이랑 영업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 상품을 잘 팔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우리가 기획한 아이디어로 클라이언트, 광고주를 설득하고 또 그 설득한 아이디어를 실행해서 소비자,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소비자들을 움직이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AE가 제일기획 내에 여러 부서들과 협업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꼭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일반적인 진로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살 때였고 두 번째는 한 26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말씀하셨듯이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수능을 2번 봤어요. 근데 2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공을 할 만큼의 점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고민을 했죠. 수능 한 번 보기도 힘든데 2번이나 봤고 그 한 번 더 보기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배치표를 보고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에 원하지 않던 과? 좀 비인기 학과라고 하죠. 그런 데를 가야 할지 아니면 1순위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전공이면 할 수 있겠다. 관심이 가는 전공?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1년의 그런 재수 시간을 거치면서 그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느 집단에 가든 제가 열심히 해서 상위 3% 안에 들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떻게든 길이 열린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일단 그 관심이 가는 학과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를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학과의 설명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직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게 교육을 하겠다. 또 이론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에서 동등하게 가르치겠다. 이런 말을 보는데 약간 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관리자라는 말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이거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아니었지만 그 대학에 관심이 가는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 전공이 뭘까요? 감이 오시는 분? 너무 잘 아시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광고홍보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희 학과 커리큘럼인데요. 데이터 분석이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래도 광고 쪽에 가깝고,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이 홍보 쪽에 가깝습니다. 이 광고와 홍보를 두 축으로 디지털과 매체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그걸 직접 실행하는 실습 과목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피를 써보기도 하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광고 사진 실습이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일 때는 이론을 중심으로 배우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습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혹시 광고나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습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실습이 좀 다른 전공이랑 다른 차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대학 시절 사진인데요. 실습이라고 하는 게 저희 학과는 요즘에는 워낙 팀플이라고 하죠. 조별과제가 되게 흔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조별과제를 딱히 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별과제라는 게 일주일, 2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하나의 브랜드를 과제로 받아서 되게 장기간 3, 4개월 조원들끼리 같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을 새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기획서 쓰고 어떤 논리 구조로 할 건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사진이고요. 처음으로 제가 그 팀플을 통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어서 상품을 받았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 과제들을 하면서 이런 기획서를 쓰고 커뮤니케이션 플래닝을 하는 게 내가 어쨌든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실습을 하면서 보통 교수님이 평가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광고회사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실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인턴 실습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과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다음으로는 혹시 여기서 벌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 공부만큼 오랫동안 했던 게 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제가 했던 동아리는 취미에 가깝다기보다는 좀 프로젝트성 동아리를 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아리를 한 2,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아리를 하면서 이렇게 양봉을 해서 이렇게 벌에 물린 사진이거든요. 양봉을 해서 꿀을 팔아보기도 하고 또 유치원생들을 교육하는 양봉 자료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진에는 없지만 헌책방에 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관련된 일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 많이 기획을 하긴 했었는데 성공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약간 오래 장기간의 실패의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걸 하면서 학교 안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굉장히 헌책방 사장님, 아프리카 NGO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인맥을 만들 수 있었고 또 다양한 경험,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물건을 팔아볼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 공부랑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되었죠. 전공과 그런 동아리는 약간 제 전공은 광고 홍보니까 취업에 가까운 전공이었죠. 근데 동아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걸 직접 팔아보고 하는 거니까 좀 사업에 가까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일이 저한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10년, 20년 뒤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어떤 기초를 쌓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학점이 좋지 않았고 나이도 어리지 않았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재수하면서 입학을 했고 또 2년 동안 학교를 휴학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닌 연수만 8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보다 대학교를 오래 다닌 거죠. 또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뭐 엄청 큰 상을 받거나 뭐 내가 외국어를 엄청 잘한다거나 하는 좋은 스펙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그때 가장 우울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취업 이렇게 뭐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도움이 되었을까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진폭을 키운다. 두 번째로는 좀 질척된다. 세 번째로는 뛰어든다인데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약간 목표가 구체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의 진폭을 키운다. 이건 약간 대학교 다니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도 했었고 그러면서 벌도 키워보고 또 저는 약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학과 학생회 활동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조금 이렇게 윤곽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윤곽을 잡은 뒤에는 질척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대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려고 했습니다. 대강의 이런 방향이 설정되면 저는 그 뒤로부터 중요한 게 정말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직접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듣는 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회사를 다니는 선배들은 엄청 귀찮아했지만 굴하지 않고 만날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궁금한 것들은 연봉이 될 수도 있겠고 이 일을 정말 잘하려면 내가 뭘 갖춰야 하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목표가 더 구체화되겠죠.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더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잡았던 목표가 광고 대행사나 아니면 기업의 마케팅 팀에서 일해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회사 제기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패션 회사의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진의 패션쇼를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직접 일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는 마케팅이나 광고 기획이나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주의 마케팅을 기획하는데 아무래도 광고주의 회사에서는 마케팅 부서가 돈을 벌어오는 직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직무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뭔가를 리딩하는 직무는 아니었습니다. 또 패션 회사다 보니까 한정된 활동만 할 수가 있겠죠. 협찬이나 패션쇼를 한다거나 광고를 많이 찍지도 않고 다양한 그런 광고 마케팅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한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대행사는 대행사의 A는 영업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직무였고 또 대행사에 있다 보면 팀이 이렇게 바뀌면서 다양한 광고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획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광고 대행사의 A가 되려는 그런 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에 제가 취미로 도예 공방에 다니는데요.
진로를 고민하는 일이 약간 그릇을 만들기 전에 그 도자기의 바닥을 만드는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흙을 잘라서 그걸 이렇게 밀어서 어떤 그릇을 만들지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해요. 근데 그 스케치를 하다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이 바뀌면 그걸 손으로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만들지 정하고 나면 그걸 흙을 자르면 되죠. 딱 자르는 거기까지가 진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당분간 멈추고 이 그릇을 쌓아가는 그런 걸 막 시작한 사람이고요. 바닥을 잘랐는데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하면 흙을 다시 뭉쳐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흙을 다시 자르는 것보다 진로를 다시 정하는 게 더 힘들겠죠. 하지만 도자기보다 그래도 인생이 나은 점은 도자기는 한번 구워지면 다시 만들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깨거나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죠. 내가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저도 굉장히 오래 살 겁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이라는 말은 점차 없어지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결정한 진로가 꼭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몇 년 뒤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